성자승중생서원도 자승근내서건단 자승근문서원악 자승불도서원성원이 바르니 김명내삼도 안무상조시방불 하무상조시방근 나무상조시방선 나무상조시방불 나무상조시방근 나무상조시방선 안무상조시방불 나무상조시방근 나무상조시방선 정상급지는 사바 저녁밥은 오후 7시 반부터 식사를 하셨고요. 8시 반까지 식사를 하시고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예불을 드립니다. 그러면 식도로 내려가는 음식이 위에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돼 가지고 소화가 될 시점이죠. 그렇기도 하고 또 종교 행사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좀 정리정돈한다는 의미도 있죠. 종교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극도의 치매와 우울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종교 활동할 때만큼은 어느 정도 집중을 해요. 정상인과 동일하게 경도 있고 따라서 애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이란 게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많이 하면 좋은데 아침에 종교 활동을 했더니 친정 엄마를 찾고 울부짖으면서 너무 슬퍼하시길래 제가 아침에는 못했어요. 밤에는 별로 친정 엄마를 또 이렇게 절어봐서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를 안 찾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밤에는 종교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언니, 신묘장구 대단한 안갈 저기 없지게. 여가 있어? 그 장 없으면 이나무라 따라서 해야지. 따라서 해. 따라서 하라고. 스님 따라서 같이 애워. 언니 따라서 해. 그래서 아마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를 보호하시는 가족분께서는 종교 활동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종교 활동도 좋지만 또 하나 더 좋은 게 취미 활동. 내일 모레 100세인 할머니들에게 무슨 취미 활동이 있겠냐 싶은데,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육상 경기를 보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한다거나 육상 경기를 유튜브로 틀어주면 뭐라 해야 될까? 선망 현상 같은 것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이것은 아마 저희 어머님한테 특이한 현상이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어떤 종교 활동에 특화되어 있고 또 어떤 취미 활동에 또 특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족 요양 일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한 1시간 혹은 30분간만이라도 부모님으로부터 편히 개인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특히나 저처럼 어머님이 손발을 못 쓰기 때문에 2분 이상 제가 내 시야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간간히 어머님을 보는 이유가, 손발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2분 이상 지체되면 사고가 나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2분 이내만 발견되면 응급조치가 가능해요. 2분이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자세에서 순간에 힘이 생겨서 옆으로 넘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뛰어가서 응급조치 하는데 2분이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자면 지금 어머님께서 설사가 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머님은 저기에서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시려고 해요. 근데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순간적으로 힘이 나서 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완충장치를 해놨죠. 의자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큰 방석으로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이 한 2분 걸리더라 이겁니다. 제 경험상. 손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2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다시 오늘로 들어가서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가족 요양하시는 자제분들께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에 몰입되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행복이더라 이겁니다. 사실상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께서 고온히 주무시는 경우에는 개인활동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고온히 주무시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 개인활동은 없습니다. 고온히 주무시는 경우에도 사실상 계속 관심을 가진 게 본능이 되어버렸죠. 예. 유튜브가 좀 광고가 많네요.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사람 말하니
오늘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분 좋고 상당히 완벽한 날입니다.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셨고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똥도 적당히 싸시고 수분도 적당히 섭취하셨고 운동도 적당히 했고 선망 현상은 좀 적었고 그랬네요. 대신 저는 굉장히 지금 피곤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와 식사하고 정돈을 하는데 3시간, 점심 3시간, 또 저녁도 아마 한 3시간 정도는 더 허비될 거예요. 여기서 3시간이라면 식사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식사를 드시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사전 운동하고 식사 후에도 양치질하고 또 이렇게 음식물이 위로 잘 내려가서 정착될 때까지 눕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직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관찰하는 게 한 2시간 걸려요. 식사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결국은 하루에 9시간을 그 밥 3끼 먹기 위해서 저는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허망한가 허망하죠. 한 끼에 보통 한 10수저에서 15수저, 하루로 봐서는 30수저에서 45수저, 그걸 드시기 위해서 9시간을 소비를 하죠. 이게 현재의 제 인생입니다. 지금 3년 이제 지나고 곧 4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10년 더 사실 것이고, 이것이 못 되면 어느 순간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시겠죠.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루에 9시간씩 초집중을 하는 그 이유는 어머님과 저의 과거에 한과 슬픔이 없다면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외부와 관계를 단절시킨 채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24시간 지탱할 수가 없죠. 못합니다. 정신 나가버립니다. 혹은 동반 자살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간단히 말하자면 정신과 생명을 다 바쳐서 저를 양육을 했어요. 어느 부모인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것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께서 가족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그 망가진 상태로 서비스 받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족 요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이 좋다고 소문나서 갔는데 그 요양원에서 어머님께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응급실 신세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40여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유는 수분 관리가 안 되고 기저귀가 잘 제때 갈아주지 못해서 요도 감염으로 인한 고열이었죠. 세균이 몸에 퍼져가지고
혼절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 어머님께서 37일간 깨어나지 못하실 때 제가 어머님 일기장을 보고 어머님이 너무나 외롭구나 생각하고 제가 어머님을 24시간 가정요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머님으로 봐서는 하루 일과가 이제 곧 끝납니다. 이렇게 하루에 9시간 정도 계속 저와 같이 행동을 하시면 밤에도 잘 주무세요. 근데 낮에 9시간을 저랑 같이 활동을 안 하면 밤에도 잘 안 주무시고 선망 현상이 매우 심하십니다. 우리 애기들 많이 키워봤죠? 애기들 낮에 많이 뛰어놀아야 밤에 잘 잡니다. 낮에 잠을 자면은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분들도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고 가급적이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밤에 잘 주무십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께서 손발을 못 쓰시기 때문에 휠체어 산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낮에도 주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물론 때로는 좀 주무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많이 중립저항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주무실 것 같네요. 이렇게 2022년 12월 12일 수요일도 저물어 갑니다.